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스페인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한국과 스페인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두 나라 모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 이름 있는 중견국 중 한국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인데요. 동유럽을 제외하면 아직 한류 불모지인 유럽권에서 그나마 프랑스와 함께 어느정도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K-POP 댄스 커버 영상이 자주 보이는 편인데 조회수도 평균 몇십만대로 나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스페인은 4,675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6,200억 달러, 스페인은 1조 4,200억 달러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GDP 순위에서 한국은 12위, 스페인은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스페인은 경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수출 대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며 그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유럽 등 주요 수출국들이 여러 대륙에 분포해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수출 대상이 자국 문화의 지배권에 있는 남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도 무역 대국으로 유명한 반면 스페인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저평가가 심한 편입니다. 당장 스페인은 세계 9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제1의 수출 품목임에도 유럽과 남미를 벗어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3조 9,900억, 스페인은 18조 6,900억입니다. 의외로 두 나라는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요. 현존 경수송기의 본자급인 CN-235는 한국이 12대를 도입해 순조롭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는 프랑스에서 제작한 여객기를 스페인으로 운반해 개조한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스페인은 한국에게 물물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자국의 아틀라스 대형 수송기 4대에서 6대와 한국의 KT-1, T-50 훈련기 다수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6대를 도입하는 공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군 또한 기존의 C-130보다 더 큰 기체를 원한다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스페인은 12만 4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270만 명, 스페인은 15,500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327대의 전차와 1,8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193문의 견인포와 95문의 자주포, 4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축이 진행 중이며 특히 육군을 집중 감축하는 유럽에서 스페인은 비교적 온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선 영국 다한가는 육군을 보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갑 전력은 한국의 압승입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스페인은 3.5세대 레오파르트 2A6 3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론 5배 가까이 차이나며 종합적인 성능 또한 한국에게 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상 전차는 화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장비입니다. 레오파르트 2 계열의 약점은 여전히 주포의 화력과 방어력 같은 하드웨어는 막강한데 정작 전자장비 같은 소프트웨어가 크게 빈약합니다. 이는 부족한 화력을 신형 탄약으로 메꾸며 전자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개량한 K1A2와 K1E1에 대조되는 부분이며 기갑전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 또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우위입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스페인은 197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스페인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스페인은 공중급유기만 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종합적으로 한국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우선 전술기 전력은 한국의 우위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87대, F-18 호넷 86대, 미라주 F-1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전투에서 4세대 초기형인 스페인의 F-18 호넷과 미라주 F-1은 KF-16과 F-15K에게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그나마 공대공 능력만큼은 확실한 유로파이터는 KF-16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고 F-15K와는 레이더 차이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유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마저 F-35에게는 열세가 확실한데요. 또한 근미래에 한국의 KF-16과 F-15K는 각각 최신형인 F-16V와 F-15EX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위약금 문제 때문에 최근 유로파이터를 무려 55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예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당분간 전투기 도입은 꿈도 못 꿀 예정입니다. 지원기 전력도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우위가 예상되는데요. 한국은 조기 경보기와 공중 급유기를 4대씩 보유하며 밸런스를 맞춘 반면 스페인은 공중 급유기만 9대씩이나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공시간과 작전 반경에선 스페인이 크게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이더 탐지 범위에선 절대적으로 밀리며 공대공 전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스페인은 11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스페인은 3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스페인은 4척입니다. 해군 역시 한국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먼저 수상함 전력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스페인은 규모는 작지만 함대 방공이 가능한 6,400톤의 알바로데 바장급 이지스함 5척과 개함 방공도 불가능한 산타 마리아급 구형 호위함 6척이 전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알바로데 바장급 구축함인데요. 한국, 일본, 미국의 이지스함과 비교했을 때 배수량은 턱없이 작지만 어쨌든 미국의 정품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이지스 레이더 개발 계획에 참가했으나 늘어나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견디다 못한 스페인은 개발 도중에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었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신뢰성이 높은 미국의 제식 이지스함 알레이 버크급, 정확히는 축소형을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급은 알레이 버크급의 한국형 파생형이지만 알바로 대바장급은 축소형 혹은 다운그레이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수량을 원본보다 30% 정도 축소하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탑재되는 이지스 시스템과 무장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1800톤대의 중형 잠수함들을 다수 보유한 반면 스페인은 1700톤의 아고스타급 잠수함 3척만을 보유해 크게 열세입니다. 의외로 스페인은 27,000톤의 경항모인 후안 카를로스급 한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모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제해권 장악, 더 나아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함재기인데요. 하지만 스페인한테는 애석하게도 현재 구형 공격기인 해리어2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다른 함재기인 F-18 슈퍼호넷, 라팔, 그리고 끝판왕격인 F-35B와 C에 비하면 초라한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호위할 전력도 거의 없어 카를로스급의 생존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유효한 전력인 알바로데 바장급 5척은 세종대왕급을 필두로 한 한국 수상함대와 교전하기에도 벅찰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한국 잠수함대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작했던 프랑스 편에서 샤를 드골급이 해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6회공 모두 한국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